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매일 유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얘기요, 얘기가? 낮에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네. 퇴근 후에는 1인 시민단체 SNS 자살 예방 감시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규진 씨 얘기입니다. 네네. 올해로 17년째 이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음. 그동안 경찰에 신고한 것만 5만여 건이고 구조된 생명은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SNS에 올라온 글을 쭉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자살을 암시한 것 같다라는 글을 찾아서 네.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게 오. 구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예, 건데요. 예. 최근에 한 달에 이제 400건씩 신고를 하는데 그중 80~90%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어제 같은 경우에 유 단장이 신고한 글이 이제 중간고사와 체육대회, 학교 일정이 모두 끝나는 날 바다로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라는 글이었는데요. 네. 보통 이런 건 커뮤니티 혹은 SNS에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올린다라는 건데 네. 이 유 단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마지막 가는 길 하소연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글을 적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글. 그래서 대체로 구조가 된 사람 중에 네. 막 운다, 아이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살려는 아니고 구조를 했는데 막 침묵하고 경찰관 보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죽으려는 아이. 이게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글을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에 그럼 어떻게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계정에 올라온 내용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단서를 찾는 건데요. 예. 뭐 옥상 사진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위치를 특정하고 음. 약봉지 사진이면은 병원의 협조를 구하는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계정을 이분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3개를 대상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식입니다. 상대한테. 네,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언니처럼 다가가는 식인데요. 특히 이제 암시글 같은 경우는 날짜가 명시된 경우가 많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뭐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친근함을 주고 필요한 정보가 확보가 된다 하면 바로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넘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신고하는 게 하루 1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무턱대고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또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합니다. 예.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SNS 측에 공문 협조를 청장이 보내서 그 공문 협조를 토대로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식인데요.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네. 청장 명의로 SNS 이제 운영하는 쪽에 네. 협조를 요청을 하고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 그 관할서에 이제 신고가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무분별하게 신고가 될 경우에는 회신율도 떨어지고 구조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라고 느낄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익명의 또래한테 이제 위로를 받거나 자해나 약물을 접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가 결국 방법이 없다라고 느낄 때 이제 마지막 글을 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라는 건 그동안 시도를 했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한순간에 결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는데요. 유규진 단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방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학교에다도 이야기했는데 학교에다는 유센터 쪽으로 연결을 해놓고 또 그거를 또 부모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유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마지막에 이제 경찰이 이제 구조하러 갔다 하게 되면은 아이의 공통적인 특징 부분들이 너무나 역겹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겹다고요? 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내가 죽는다니까 살리러 오냐고. 그래요? 이게 친구 관계라던가 가정의 불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때 자신을 따돌렸던 아이와 중학교에 올라가서 같은 반이 됐을 때 이제 반 배정에 대해서 괴로움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학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뭘 그런 걸로 전학까지 가냐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 막막해지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자살 동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신호는 늘 존재한다. 신경을 또 그만큼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 파악도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최근 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올 상반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102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건수가 37건, 그러니까 10건 가운데 4건은 원인이 미상이다라는 건데요. 이 유규진 단장은 조금 다르게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100% 동기는 있어요. 동기 없이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 과정 부분들을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추적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는 심리부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리부검 해보게 되면은 뭐 SNS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은 왜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 이제 단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좀 더 주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이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네. 알겠습니다.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